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고급 분석 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주형 자료 분석이에요. 자, 범주형 자료 분석 정의 한번 봐볼게요.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델의 유의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범주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범주형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도수분포표와 교차표. 자, 이 교차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교차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또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는 그룹표 평균. 자, 범주가 두 개일 때는 T검증을 이용을 하고요. 범주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산 분석을 이용한다. 자, 그리고 독립변수는 연속형인데 범주형 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도수 분포표를 이용을 하거나 분석 기법으로는 로이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수 분포표를 내용을 볼게요. 데이터 각 값의 출현 도수를 세거나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속하는 데이터 개수를 세워서 정리한 표예요. 자, 일반적으로 변수 하나가 성별이라는 변수가 있었다고 했었을 때 남, 녀. 그럼 남이 몇 개? 2. 여가 2. 이렇게 카운트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도수 분포표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고요. 자, 도수 분포표, 즉 연속형 변수를 구간화 시켜가지고 이 구간의 빈도수를 세는 형태로 해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이제 도수 분포표를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 절차를 여기서 보시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자료 범위를 산출을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산출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계급수를 결정을 합니다.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겠다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계급의 폭 범위를 설정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에 대해서 상한값과 하한값을 정의를 하고 이 각각 범위에 대해 가지고 도수를 세려가지고 그걸 세리면 우리는 그걸 구간 도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상대 도수와 누적 도수도 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어느 야구 선수의 홈런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걸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20개에서 30개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이하 해가지고 각 계급 값을 산출을 했고, 그 구간별로 빈도수를 이렇게 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30 이상 40 미만인 홈런수가 여기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빈도수가 2가 된 겁니다. 계급값과 도수의 곱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25 곱하기 1하면 25가 되고 35 곱하기 2하면 70이 돼요. 그 전체 값의 합은 630이 되는 거고 상대 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25 나누기 630에서 7%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상대 도수를 다 구하게 되면 합은 100%가 됩니다. 상대 누적 도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 구간에 대한 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 이상 30 미만은 7%가 되는 거고 30 이상 40 미만은 14%, 이걸 더하면 얼마? 21% 상대 누적 도수가 됩니다. 자, 그럼 교차 분석을 얘기를 할 건데, 교차표를 이용한 분석을 뭐라고 합니까?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교차표의 종류는 이런 교차표가 있고, 이런 교차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각 교차표의 요걸 셀이라고 하거든요. 셀에는, 관측값과 기대도수, 갈로해서 기대도수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교차표, 이 각각 범주 1인 거고, 범주 1인 게 아니라 범주 2씩 되는 거죠. 그럼 이 각각 범주들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원 교차표가 됩니다. 자, 관심 있는 영역, 저희 요인 노출 영역을 우리는 관심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세로축에 두고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범주를 가로축에다 둬서 어떻게 돼요? 관측값과 기대 도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 100이라는 전체 합이 있죠? 100분의, 즉 생존과 대조군의 기대 도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55 곱하기 50으로 구하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5, 1에 들어가는 기대 도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차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상대적 위험도도 분석할 수가 있고요. 오집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 위험도는 관심 집단의 위험률과 비교 집단의 위험률에 대한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우리가 관심 대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관심 범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A 더하기 B분의 A. 그리고 여기는 C 더하기 B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B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상대적 위험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우측에서 이렇게 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질병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위험이 되는 거였어요. 요인은 요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구해서 상대적 위험도 값이 1이면 영향이 없다. 1보다 크면 요인 노출되었을 때 질병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 1보다 작으면 발생 위험이 더 낮아진다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사례를 봐보시면 위험인자가 흡연 여부예요. 자, 그리고 위험은 암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심은 흡연에 따라서 암 발생 확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상대적 위험은 어떻게 다르냐? 이 두 개에 대한 상대적 위험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었을 때 흡연자 중에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입니까? 40분의 30이 되는 거고요. 비흡연자 중에 암에 걸릴 확률은 20분의 10이 돼요. 그럼 그 비율을 구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5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흡연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1.5배 높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